자, 수열 파트에서 점화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점화식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랬죠? 수열의 함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로 이루어진 식, 그걸 그냥 점화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을 우리가 점화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우리 대한민국 친구들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등차 수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 요거 이제 항 두 개짜리, 항 두 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등차 수열이 뭡니까? 요거잖아요. 여기에서 요거의 차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녀석은, 요 녀석은 요 물결 친 거의 다음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물결 친 거를 주어로 한다면 그 물결 친 것, 주어의 다음 번째 항, 요거, 요 녀석 밑줄 친 거, 요 녀석은 그 n 플러스 1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 입장에서는 다음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다음 번째 항에서 바로 그 n번째 항을 뺀 차이가 일정하죠. 일정하 뭐라 그럴까요? 뭐 상수가 되겠죠. 그죠? 상수. 자, 상수 뭐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 C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되면 얘가 등차 수열이겠죠. 그죠?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항 3개짜리.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어요. 항 3개짜리 뭡니까? 등차 중앙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로 표현됐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것도 항 2개짜리에서 나온 얘기죠. 이것도 증명을 한쪽에 하고 여기다 요약을 할게요. 항 2개짜리를 또 다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얘가 상수, 그러면 n 플러스 2에서 이거의 차이도 당연히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거 뺐더니 뺐습니다. 뺐어요. 뺐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사라지죠. 얘가 사라지고 이거를 정리했더니 요 녀석에서 얘를 빼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배에 얘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되는 녀석들을 저쪽으로 넘긴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여기 정리할게요. 이렇게 이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을 점화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항 2개짜리, 항 3개짜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죠. 항 2개짜리는요. 항 2개짜리와 항 3개짜리 둘 다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항 2개짜리는요. 요게 곧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뭡니까? 이게 공차죠, 공차. 우리가 얘기하는 공차 D가 되죠. 그래서 항 2개짜리로 표현된 점화식은 공차를 우리한테 노출을 시켜줬어요. 공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준 건데, 항 3개짜리에는요, 항 3개짜리에는 공차가 나타나 있지 않죠, 그죠? 등차 수열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공차 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등차 수열을 표현한 방법이지만 좀 더 우리한테 정보를 많이 제공한 거는 항 2개짜리예요, 항 3개짜리예요. 항 2개짜리죠. 항 2개짜리는 가장 중요한 공차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로 가볼까요? 이미 우리가 배운 수열을 점화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됩니까? 등비수열은 곱에 관계된 거죠. 얘도 항 2개짜리가 있고 항 3개짜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은 이거죠. 다음 번째 n번째 항에서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상수를 곱하면 반드시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가는 거. 얘에다가 상수를 곱하기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때 이 상수가 결국은 뭡니까? 이 상수가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공비 R이 되는 거죠. 공비죠. 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우리 등차, 등비는 우리가 너무 꼼꼼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자, 항 3개짜리로, 항 3개짜리 가볼까요? 항 3개짜리. 얘는, 자, 얘도 이쪽에다가 증명하고, 여기다 요약만 할게요. 이게 상수, 이렇게.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도 원리가 똑같겠죠.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나누기 한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 양변을 나누기 하니까 요 상수가 식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요 녀석이 요로 얘랑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식 정리된 게 요 녀석의 제곱은 얘랑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인데, 이 점화식을 보고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수학의 언어라 그랬잖아요.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얘도 등비수열을 얘기하는 거고, 얘도 등비수열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한테 더 강력한 정보를 준 거는 두 번째, 항 2개짜리. 항 2개짜리는 공비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이렇게 노출을 시킨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알 수 있죠. 그게 공비라는 걸 눈치챌 수 있으면 되고요. 항 3개짜리는요, 공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한테 안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등비수열이라는 건 알지만 공비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공비를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 자, 기타 점화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볼게요. 기타 점화식. 자, 요거는 색깔을 우리 친구들이 개념 정리 노트에 잘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파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에서 파생된 점화식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랑 비슷한데 파생된 점화식. 요게 상수가 아니라 요 녀석이 상수가 아니고 어떤 n에 대한 함수예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그 차이가 n에 대한 함수일 때, 이게 그냥 상수일 때는 등차 수열인데, 상수가 아니고 n에 대한 함수일 때는요,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열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자체를 지금 파란색이랑 연결할게요. 요 수열 자체를 뭐라 그러죠? 그거? 우리 배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건데. 우리 개념 제목을 다시 복습해 볼까요? 등차 수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등비 수열 공부했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개차 수열 공부했었죠. 그죠? 이거 자체, 이 파란색 자체가 개차 수열입니다. 우리 개차 수열 선생님은 뭐로 표현했었죠? 개차 수열을 B로 나타냈었죠. 그럼 BN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BN이, 얘가 BN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BN이. 이 FN이 BN이에요. 예를 들면 뭐 example, 요 자리가 뭐 EN 플러스 1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n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그 검정색 수열, 즉 우리가 알고 싶었던 AN,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게 AN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변함없이 요 AN을 알고 싶은 건데, 파란색 수열을 알고 있는 거죠. 이 파란색 수열이 상수일 때는, 즉 함수 입장에서는 상수함수라고도 하죠. 파란색 수열이 상수함수일 때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누가? 파란색이? 아니. 검정색이. 검정색 AN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파란색, 즉 개차 수열이 n에 대한 함수일 때는 그냥 n에 대한 함수가 된 거고, 그 검정색 AN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검정색 수열 AN, 그 일반항은 등차 수열은 분명히 아닌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개차 수열을, 파란색 수열이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 중 하나가 상수인 경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일반항, 검정색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요. 그 개차 수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등차 수열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전히 검정색 수열인데, 파란색 수열로부터 검정색 수열 구하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했었죠. 뭐가 있었어요? 제목은 뭐였어요? 개차 수열로부터 일반항 구하기. 그거 여기다 잠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했던 겁니다. 응?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열거 해볼게요. n에다가 1 대입하니까 a2 빼기 요거, 이게 이제 저 파란색으로 좀 이따 쓸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n에다가 1 대입한 거, 저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이 녀석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 여기 이제 뭐 이게 개차 수열인데, 이 개차 수열을 요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개차 수열 B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 n에다 1 대입했으니까 f1 또는 뭐 b1이 되겠죠. f2고 b2 이렇게 해서 쭉쭉 가겠죠. 뭐 하나만 더 써. 이렇게 여기는 2, 3 띵띵띵 우리가 알고 싶은 n 나올 때까지 n 그러면 n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여기 an이 돼. 요 자리가 뭘 대입해야 돼? n-1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n-니까 n-1 쓸게요. 이렇게 n에다가 뭘 대입한 거냐면 n-1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쪽 파란색도 좀 써볼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검정색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파란색일 때 쓰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그럼 b n-1이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걸 더해주면 돼요. 양변을 더해주게 되면은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핵심되는 부분이니까 좀 두껍게 씁시다. 양변을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알고 싶은 녀석만 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였어요? 우리 목적지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얘 알고 싶어서 얘가 나타나도록 쭉 나열을 한 거예요. 더했더니 요 녀석만 남게 하려고 더한 거예요. 양변을 더했더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빨간색 처리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할까?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안 썼지만 얘 앞에 거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쪽 좌변에 남는 거는 여기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알고 싶은 게 툭 튀어나오죠. 내가 알고 싶은 게 검정색 AN인데 검정색 AN은 저 마이너스 A1은 넘어가니까 플러스 A1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저 파랑색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다 더한 이거 다 더한 거잖아요. 다 더한 거를 간단하게 우리는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K는 1부터 n-1 한까지 BK. 요거 기억나시죠? 요 박스 요약했었죠. 이 박스 제목이 뭐였죠? 개차 수열로부터 일반항 구하기. 자, 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개차 수열.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은 이 파란색 수열. 개차 수열을 알고 있는데 나한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검정색 수열. 개차 수열로부터 일반항 구하기. 파란색으로부터 일반항 구하기. 요 박스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자,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점화식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등차 수열도 배웠고 등비 수열도 배웠고 개차 수열도 배웠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됐고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게 저 부분입니다. 저기 여기 항 3개짜리에서 파생된 게 있어요. 항 3개짜리에서 파생된 거 지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요 아래쪽에다가 설명할게요. 아래쪽에 설명할게요. 응용에 대해서 항 3개짜리 응용이 있어요.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P AN 더하기 2 더하기 Q AN 더하기 1 더하기 R AN은 0. 자, 이게 기본형을 좀 기억해 주세요. 기본형을.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응용하는 능력은 추후에 키워보도록 하시고, 기본형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대한민국 교과과정에서 그래도 이것까지는 알아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 녀석 어떻게 돼요? 요게 또 0일 때, 그 개수들이 합이 0이 됐을 때는요, 이거는 우리가 항 3개짜리고 합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정리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항 3개짜리로 표현된 거, 이거 동호단 합, 뭐 합의 친구인 빼기까지도 같이 봐주면 돼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얘가 저 녀석의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등차 수열일 때 딱 정리했던 저 녀석의 엄마예요. 엄마. 저 등차 수열이 항 3개로 표현된 거에 엄마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데, 이게 왜 엄마가 되냐 볼게요. 이게 등차 수열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등차 수열에서 파생된 건 맞습니다. 요 Q 있잖아요. 가운데 요 가운데 있는 항의 개수 Q를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Q는 넘어가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요 Q를 얘로 바꿀게요. 요 Q를 얘로 바꾸면은 이게 재밌는
이렇게 재밌는 게 됩니다. P로 여기 정리했더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 전개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을 정리한 게. 지금 뭐 정리한 거냐면,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 녀석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얘가 얘예요.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P로 이루어진, P는 P끼리에서 묶을게요. P로 묶으니까 여기 P가 여기 있잖아요. 이 녀석하고 이렇게 묶었더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R은 R끼리 묶을게요. 여기 R 있고 여기 R 있잖아요. 그래서 넘길게요. R로 묶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검정색, 즉 검정색으로 표현했으니까 검정색으로 쓸게요. 자,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일반항이었죠. 이 검정색에 대한 수열을 알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개차 수열이잖아요. 이게 개차 수열이잖아요, 이게. 이게 개차 수열이잖아, 이게. 파란색. 다른 것들 다 검정색으로 할게요. 좀 더 강조할게요. 얘도 검정색. 검정색이랑 관련된 거라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눠갖기, 선생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나눠갖기라 그래요. 요 Q를 이렇게 나눠 가진 거예요. P하고 R로 쪼갠 거예요. 쪼개서 P는 P끼리 해가지고 묶어준 게 얘고, R은 R끼리 묶어서 정리한 게 얘인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넘어왔어요. 얘를 뭐라 그래요? 이만큼을 좀 두껍게 할게요. 이게 개차 수열이죠. Bn 플러스 1이죠. 그죠? 얘가 뭐예요? 얘는 얘고. 얘는 누구? 얘가. 이만큼 뭐예요? Bn이잖아요. 끝났죠? Bn 플러스 1에 P 넘어가니까 P분의 R에 Bn이네. 자, 여기서 멈출게요. 왜? 개차 수열을 알아낸 거예요. 개차 수열. 이 파란색 수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파란색 수열이 이게 뭡니까, 이게?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상수래요. 이게 상수잖아. n이 안 들어간 거잖아. n이 안 들어갔으니까 상수예요. 그죠? 상수를 곱했더니 반드시 다음 항으로 넘어간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bn이 이 모양을부터 우리가 이걸 눈치채야죠. bn은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수열 아닙니까?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 등비수열이란 뜻이에요. 그럼 개차 수열 알았으니까 우리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일반항 제목은 뭐였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개차 수열로부터 일반항 구하기. 일반항 어떻게 구해요? 내가 알고 싶은 거 얘. 나 얘 알고 싶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내가 알고 있는 A1. 얘는 알려주거든요. 문제에서. 느낌표. 알려주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파란색. 개차 수열로부터 일반항 구하기. 요거 써주면 되죠. K는 1부터 n-1까지 BK인데 이 BK가 등비수열인 경우에요. BK가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등비수열의 이게 뭡니까?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죠?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이거 전체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등비, 등차, 뭐 개차로 다 해결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점화식이었어요. 자, 요것도 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리해야 될 게 이제 등비수열에서 정리할 게 있습니다. 등비수열에서요, 요 부분, 요 녀석 자리가 n에 대한 함수가 들어가요. 아까 등차수열에서도 요 자리가, 요 상수 자리가 n에 대한 함수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요번에 요 상수가 n에 대한 함수니까 등비수열 아니겠죠. 그죠? 저 녀석에 대해서 요 밑에서 정리할게요. 자, 한 번에 점화식 정리할 때 딱 정리하고 갑시다. 자, 변함없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일반항 검정색이에요. 얘를 알고 싶은데 요 자리가 상수, 여기가 상수이면 등비수열인데 상수가 아닌 파란색, 즉 n에 대한 함수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an, 즉 일반항 n번째 항만 딱 끄집어낼 수 있을까? 자, 원리가 되는 부분이고 첫 단추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 빨간색으로 눈에 확 띄게 해줄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변을
쭉 나열하세요. 쭉 나열하는데 나열하고 and 양변을 곱하면 돼요. 양변을 이제 곱하면 되는데 양변을 곱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녀석이 딱 노출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녀석이.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AN이죠. 근데 쭉 나열하는데 뭐 세우라 내우라 끝까지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 때까지. 지금 좌변에 AN이 등장할 때까지. AN이 등장할 때까지 쭉 나열하세요. 자, 할게요. 자, 해볼게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뭐예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A2죠, 좌변은. 자, 우변.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검정색. 색깔 좀 쓸게요, 그대로. 네, 색깔 쓸게요. 우리 목적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N이에요. 그러면 n에다가 1 대입하니까 이거고, 얘는 얘고. 자,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쓸게요. 얘는 이거고, 이거고. 3까지 정도 써줄까? 이렇게 되고, 찡찡찡. 뭐가 나올 때까지? AN이 나올 때까지. 요 좌변이 AN이 되려면 요 N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N-1이죠? 그 N에다가 N-1을 대입해야지 AN이 되겠죠. 그럼 우변도 N-1 되고, 쭉쭉, 이렇게. 어디야? 다 지워졌어? 자, 선생님 뭐 잘못 눌렀나? 이거 뭐지? 오케이. 이건 뭐 눌렀는가 보네요. 그죠? 이 녀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자,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적어줄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1 대입했으니까 F1. 여기 F2 이렇게. F3 되고, 여기는 F N-1 되겠죠? 네. 이거 지금 양변을 좌변에 AN이 등장할 때까지 쭉 나열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양변을 뭐 하라 했어요? 양변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녀석이 툭 튀어나옵니다. 자, 양변을 곱할게요. 자, 양변을 딱 곱했어요. 쫙 곱했더니 좌변은 뭐가 됩니까? 자, 쭉 곱하니까 이쪽에도 곱하고 이쪽에도 곱하니까 얘랑 양쪽에서 약분되겠죠? 없어지겠죠? 여기 요 앞에 거 안 썼지만 얘랑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좌변은 뭐만 남아요? 내가 알고 싶은, 두껍게 쓸게요. 내가 알고 싶은 얘. AN만 좌변에 딱 남네요. 얘만, 그죠? 얘만 딱 살아남네. 그지? 우변에는요, 여기 얘 살아남네. A1 살아남고, 우리 파란색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파란색끼리, 얘들끼리. 얘. 쭉 곱해주면 돼요. 띵띵띵 곱해서 여기까지. 결국은, 파란색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저 빨간색을 기억하세요. 이런 형태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알고 싶은 검정색, 즉 AN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뭐라고? 우리 한국말로 양변을 쭉 나열하고 양변을 곱한다. 2스텝만 밟으면 돼요. 스텝 1, 양변을 곱해. 쭉 나열해라. 뭐가 나올 때까지? 좌변에 AN이 등장할 때까지. 그런 다음에 뭐하라? 양변을 곱한다. 끝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점화식에서 파생된 거였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등비수열에서 파생된 거 하나 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아까는 등비수열에서 저 자리가 FN이 상수일 때가 등비수열인데, 그게 N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을 때 하는 거였고요. 요변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여기까지 하면 등비수열이죠. P가 공비인 등비수열이 될 텐데, 삑사리가 났어. 삑사리. 여기 Q 이렇게. 상수항이 존재해요. 그죠? 이 상수항이 없으면 깔끔하게 등비수열이에요. 그죠? 이 상수항 Q 때문에 얘가 등비수열 비슷하지만 등비수열이 아닌 수열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우리가 그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적어 봤는데, 너희들이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보세요. 이거를 선생님 또 Q 나눠갖기. Q 나눠갖기. Q를 나눠갔어요. Q를 나눠갖기 하면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뭔 소리냐? 곧장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저 위에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 Q를 나눠 가졌다는 게 뭔 소리예요? 자, Q 자리를 내가 바꾼 거잖아요. 이 Q 자리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다시 Q가 뭔지 여기 식으로 가볼게요.
요게 뭐예요? 마이너스 P 알파죠. 요 녀석 일로 넘어가야죠. 이쪽으로. Q자리 있는 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알파죠. 이게 뭡니까? 이게 Q죠. 이게 Q예요. 그죠? Q가 상수니까 우리가 이 상수를 P는 문제 여기 알려줬고, 그죠? P는 문제에서 알려줄 거고, 이 알파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얘도 알려준 거고, 얘도 알려준 거고, 얘도 알려준 거니까 우리가 알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알파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미지수가 알파인 1차 방정식이잖아요. 차수가 1차니까. 그래서 그 알파를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걸 통째로 보세요. 이걸 통째로. 얘하고 얘를 통째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얘를 만일에 tn이라 그럴까? 얘를 tn이라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돼요? 요 n인데 요번엔 요 n 자리가 n 플러스 1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tn 플러스 1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검정색 소문자 an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되다가 만 수열이지만 대문자 tn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 거예요? 대문자 tn은 여기 p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 p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이게 뭡니까? 됐죠? 끝났죠? 자, tn은 공비가 뭡니까?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죠. tn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tn을 알았으니까 tn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왔잖아요. 해석을 했잖아요. tn 수열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tn 안에 누가 있어요? tn 안에 내가 알고 싶은 검정색 an 수열이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검정색이 있는 거예요. 검정색이 누구예요? 얘를 이거죠. 요거 빼기 알파.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an은 내가 알게 된 tn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주면 되죠. 예.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하는 방법, 요런 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저런 형태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Q를 나눠갖게 해라. 됐어요. 요 정도 하면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는 점화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될 거고, 얘를 기초로 응용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고 이제 문제에서 또 훈련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응용력이 생길 겁니다. 어떤 응용력? 규칙을 찾을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길 겁니다. 자, 고생하셨어요.